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술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대부분 출혈입니다. 출혈. 많은 양의 출혈이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은 양악수술, 지방흡입입니다. 아니면 뭐 윤곽수술 같은 수술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종류의 뭐 쌍꺼풀 수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면거상 수술, 그 어떤 수술도 그런 많은 양의 출혈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 이완민입니다. 요즘 이제 상담할 때 안면거상에 대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 수술이냐, 아주 위험한 수술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뭐 안면거상 수술을 주로 했고, 뭐 20년 이상 했죠. 케이스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뭐 수천 케이스 되겠죠? 수천 케이스 이상 뭐 되는 뭐 경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거상은 뭐 이제 처진 거를 당겨 올려서 이제 처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죠. 그래서 귀 주변을 절개해서 처진 살과 그 밑에 있는 스마트층 지방 조직을 같이 당겨 올려서 남는 피부와 아래 조직을 잘라내고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이제 안면거상이 수술 범위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꽤 넓습니다. 넓고 또 절개 부위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 아니냐, 많이 위험한 수술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절개 부위가 긴 이유는 처진 여러 부분을 우리가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길 수밖에 없고, 또 수술 범위는 당연히 넓죠. 왜냐하면 처진 부분이 넓으니까 넓을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 부위가 깊지 않고 전부 피부층에서 하는 거거든요. 위험성만 따지면 뭐 안면 윤곽이라든지 지방 흡입을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위험성이 높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뭐 피부 괴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말씀드리는 사고는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술에 의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대부분 출혈입니다. 출혈. 많은 양의 출혈이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은 양악수술, 지방흡입입니다. 아니면 뭐 윤곽수술 같은 수술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종류의 뭐 쌍꺼풀 수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면거상 수술, 그 어떤 수술도 그런 많은 양의 출혈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출혈과 지방세포 전색증, 이런 게 생명 위협을 줄 만한 수술의 원인인데, 그런 수술은 윤곽수술, 양악수술, 지방흡입 수술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원인, 수술 말고는 그 다음에 마취죠.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신 마취겠죠. 이 환자의 기저질환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저질환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여러 가지 심장 문제라든지 호흡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마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마취 자체에서 이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 말고 다른 위험성이 있다 하면 뭐 이제 약물에 의한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고 뭐 일어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항생제라든지 다른 약물, 아니면 국소 마취에 의해서도 어떤 알러지 반응이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예측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 테스트도 하고 하지만, 그 테스트에 음성인 경우에도 알러지 반응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죠. 위험성이 없는 의료 행위는 사실 없죠. 하지만은 수술 자체가 이제 위험성을 일으킬 만한 수술은 절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뭐 수면 마취에 의한 거는 뭐 철저하게 잘 뭐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고, 또 환자분의 어떤 기저질환이라든지 다른 거에 대해서 잘 조심하고 준비하고 수술하면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전신 마취가 더 위험하냐, 수면 마취가 더 위험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전신 마취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 확보를 하고 외부에서 호흡을 인공적으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고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반면에 수면 마취는 환자의 자가호흡을 살려주면서 환자가 의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가호흡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그러면 환자가 그걸 의식 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면 마취든 뭐 전신 마취든 간에 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느 쪽이든 경력 있고 뭐 안전을 중요하시는 의사가 잘 관리하고 모니터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인 경우에도 옆에서 따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마취과 전문의가 거기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고, 뭐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면 마취의 어떤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모니터링에서 환자 산소가 좀 변화가 있다거나 뭐 심박수가 변화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소리가 납니다. 경보가 울리면 제가 급히 또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어떤 모니터링 상태를 보고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안면거상 수술 환자는 아무래도 나이대가 조금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런 분 경우에는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다른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더 이제 체크를 더 꼼꼼히 하고, 원래 이제 주치의하고 상의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술 전에 이제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환자를 이제 주로 보시는 원장님들보다는 제가 더 신경 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있고, 여러 이제 직원들이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제가 또 이제 상담하거나 할 때 환자분한테 질문하고 하는데, 어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걸 얘기하면은 이 수술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수술을 원하신다 하면은 우리가 주치의랑 상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현재 상태에서 주치의한테 잘 말씀해 주시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제 입장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나이대가 더 많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경험이 많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보고 수술을 하다 보면은 뭐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비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비용만 갖고 너무 이제 이거를 비교하고 하다 보면은 또 일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더 이제 경력 많은 의사를 선택할 기회가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의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면거상의 어떤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제 안면거상을 좀 안전하게 받고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